안녕하세요. 창업 본점 오늘에 대해서 얘기할 저는 진솔입니다. 순서가 살짝 이렇게 됐네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그 융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융합을 가지고 내 새로운 길을 찾는 법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 뭐 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 있는데 그럼 뭐 담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융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화두가 될 때는 이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이 융합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잘 안 통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기술 개발을 막 이렇게 시키고 고도화 시켜도 그 기존의 기술과 이 아이디어로 제품으로 시장에서 승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더 나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새로운 길을 좀 찾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길 중에 하나가 이제 융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미 왜냐하면 사실은 융합이 이미 우리 세상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그 기술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생활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이 어떤 업종이 있든지 간에 IT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바이오 헬스나 의료 분야에 조금이라도 일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BT 기술을 피할 수가 없죠. 최근에 코로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 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접해야만 했었던 것도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융합 기술은 이미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요. 그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때요? 예. 경쟁사가 먼저 활용을 한단 말이죠. 대기업들이 먼저 활용을 한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융합을 하지 않으면 저들이 먼저 융합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채용하지 못하는 우리는 도태되기 십상입니다. 예. 그래서 융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적용하든 안 하든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게요. 한 10년 전쯤에 이미 산업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심심치 않게 들어왔죠. 예. 그 언론사 중에 뭐 조선일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시장을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왔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손해보험 회사가 블루클럽 미용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예. 우리가 구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검색 엔진 하는데 요즘엔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 도서출판 대출 사업까지 했었어요. 구글이 대출 사업 했다는 들어왔답니다. 예.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 정보로 그래요. 예. 애플이 음반 유통하고 TV 사업에 이미 뛰어들었었고요. 예. 포르쉐, 벤츠, 페라리 뭐 이런 것들도 보면 포르쉐가 만년필하고 커피 머신, 페라리가 운동화나 향수 같은 걸 우리가 이거를 경계를 짓고 이 영역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를 생각할 때 닌텐도가 경쟁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산업 영역이 이미 파괴됐다는 거예요. 예. 산업의 영역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업종을 넘나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얘기해요? 이 업종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융합을 하지 않고 있어도 난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이거는 짧은 생각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는 이제 융합적인 부분을 내가 하지 않으면 경쟁사나 누구든지 먼저 융합을 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몇 가지 그 준비를 했는데 짧은 얘기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일단 융합이 뭔가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융합이 뭘까요? 갑자기 예. 융합이 뭘까요? 예. 제가 정답이 있을까요? 예.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뿐입니다. 예. 융합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계가 있고요.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융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융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했는데 똑같이 그냥 뻔한 2가 나온다면 융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융합을 얘기하다 보니까 섞어찌개가 됐는데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맛이 나오고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용적인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융합을 알기 위해서는 경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우리가 융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융합이라는 것의 전제 자체가
경계를 넘는 거라고 제가 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 경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분 짓는 거, 예. 너랑 나를 차별하는 거, 비교하는 거, 예.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 기준선이 되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하고 구분 짓고 차별하고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계인 거죠. 예. 예. 우리 업종은 너네 업종이랑 달라. 예.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달라. 나이는 이렇게 달라.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예. 구분 짓는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구분 지어도 잘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구분 지어서 반드시 될까? 커피 전문점이 커피만 잘 판다고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융합이라는 것이 화두가 된다는 얘기고, 융합의 정기를 생각할 때 먼저 그 어떤 것에 전문성이 있는가, 그 영역을 먼저 한번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경계를 넘는 것을 융합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융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융합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섞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부단하게 뛰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경계를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얘기야 하면은 경계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도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경계라는 게 뭐냐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울 때 정의를 내리잖아요. 뭐뭇은 뭐뭇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선풍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선풍기 하면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갑자기 선풍기의 정의를 내리래? 유튜브로 콘텐츠를 얘기한다고 하고 어떨까요? 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선풍기라고 하면 바람이 나와서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선풍기라고 부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선풍기를 이루기 위한 구성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선풍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그 뭐라고 할까요? 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선풍기에 그 알맹이 돌아가는 그 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대 같이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엔진 모터가 있어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융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계의 정의를 지었어요. 이 경계를 넘는 것이 융합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 아까 활 선풍기에 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이게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그 부위가 있어야 될까요? 없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다이슨 선풍기 아닙니까? 예. 기존에 있어야 되는 요소를 반드시 당연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융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뺀 거죠. 예, 다른 거랑 섞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융합적인 사고는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명확하게 우리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게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 자체를 반대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어떤 걸 더해보면 어떤 걸 빼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저 이름이 생각이 딱 안 나는데 이거네요. 그러니까 에테르콘이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예, 에테르콘이라는 스피커 그냥 소라 뿔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소라 뿔 모양으로 생겼는데 쓰담쓰담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나와요. 그냥 스피커 하나예요. 스피커인데 소라고등처럼 생겼구나. 쓰담쓰담 하면은 내가 원하는 노래가 나오고 계속 듣다 보면 맞춤형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자주 듣는 노래를 틀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것이 융합이 됐느냐? 단순히 어떤 기능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감성이 융합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인 단순히 음악을 잘 듣는 그 기능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 마치 애완동물이 쓰담쓰담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그 기술과 융합이 된 거죠. 그래서 기술이 바로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술이 인문학, 사람을 거쳐서 그쵸? 사람을 거쳐서 시장으로 갈 때 인문학적인 심리와 그런 것을 갈 때 새로운 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융합적인 사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바리시얼이라는 제가 뭐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 그래요. 바리시얼이라는 알람 시계가 있다고 해요.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요. 드립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어떤 세트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람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싫은 게 뭐예요? 우리가 싫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알람 시계에 대해서 싫은 거. 따르르 일어나세요. 싫잖아요. 벌써 싫어. 그냥 일어나야 돼.
싫은 사람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따르릉 소리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으로 일어나면 어떨까? 그리고 아침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무슨 철구슬 같은 걸 딱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설탕이나 커피를 채워 넣겠죠. 그래서 철구슬 하나 딱 하면은 그것이 작동이 되면서 커피 재료가 아침에 알람이 딱 울렸을 때 들어가서 커피 원료랑 이게 섞이면서 커피 향이 나고 클래식 음악은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그리고 커피는 자동으로 한 잔 쭉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융합이라는 것 자체를 거창하게 산업 간의 아까 경계를 생각하지 않아도 융합적인 사고는 기존의 틀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창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을 반하는 애매모호함에서 창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나눠봤고요. 우리가 차별화를 하고 싶다면,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면 기존의 뻔한 것을 한번 다른 것으로 섞어보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렸으니까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